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은 좀 조정을 보여서 다들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상승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약간 섭섭하긴 하지만 상쇄되는 면은 있겠죠. 일단 오늘 수능이었습니다. 어제죠. 수능 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근데 수험생이 이걸 볼 리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좋습니다. 자,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많으시죠? 예. 그 자식들이 수능 치는 거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 뒷바라지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좀 격려를 해주세요. 예. 수능 쳐보신 경험 있잖아요. 굳이 뭐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해봐야 서로 골만 깊어지니까요. 뭐 일단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뭐 약한 조정이고요. 어제 좀 낙폭이 컸죠. 그 이후에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페드에서 오피셜, 페드가 공식적으로 허키시라고 하죠.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데요. 여기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여기 iShare MSCI South Korea 이거 제가 늘 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랑 연동해서 보는 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보는 분들은 많이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 시장을 선행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은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갭상승을 지켜주고 있는 횡보 조정입니다. 좀 낙폭이 좀 크긴 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좀 터지진 않았고 지금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요 갭상승이 깨지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횡보 조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럼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갭 하락이 나온다. 그것도 곤란하죠. 갭 하락이 나오면 바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런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다. 저는 횡보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 그리고 지금 연준 그 연사들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악재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막 이렇게 될 만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보시면 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요 iShare MSCI는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갭상승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럼 내일 우리 시장도 갭상승 깨고 내려가고 망하는 건가 싶은데 가만히 보면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왜 지금 그 야간 선물은 0.47%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iShare 미국에 상장된 요 증권은 더 하락을 보이고 있을까요? 요거죠. 원달러가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만큼 반영돼서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건 미국에 상장된 증권이거든요.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죠. 환차손. 그거를 반영해서 더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좀 약간 이런 거는 탄력적으로 좀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글로벌 경제가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랑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좀 더 강합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지금 코스피 반등폭에 비하면 코스닥이 반등을 많이 못했죠.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강하긴 하지만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 못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하락폭이 좀 제한적인 거죠. 약간 키 맞추기 식으로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 키 맞추기 식으로 들어가는 거긴 하다. 거래량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 매매가 집중되고 있다. 어디에 집중될까요?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에 집중되고 있겠죠. 야간 선물은 지금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가가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뉴스는 뭐 똑같아요. 페드의 오피셜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 경제 데이터가 혼재돼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US가 Impose New Sanction이라고 하잖아요. Sanction이라고 하면 제재입니다. 누구한테? 이란한테요. 이란한테 추가적인 제재를 한답니다. 그 추가적인 제재의 이유는 Chinese firm, 중국 회사를 겨냥해서 약간 이란을 제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현재 뉴스고 이게 시장을 약간 약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지금 원유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원유 재고가. 지금 원유가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시장이 원유를 많이 원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좋은 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좋은 거죠. 경기가 화랑이구나 싶은데 지금 경기가 화랑이라고 하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그럼 금리 인상해야 돼.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유로존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낮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좀 경계 대상이겠죠. 건축 수익 건수는 좀 늘고 있고 아직도 건축을 많이 하고 있다. 실업수당은 좀 줄었다. 실업수당 청구가 줄었다는 건 실업자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경기가 아직 괜찮네.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겠네. 약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는 또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측시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 다시 늘어서 11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보시고요. 지금 코스피는 1.39% 떨어졌어요. 외국인이 팔았죠. 자, 코스닥도 0.75%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좀 팔았어요. 현재 그 선물 시장은 100워데이션입니다. 저조 시장이죠. 그 선물 가치가 더 낮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래 가치가 더 비싸야 되는데 선물 가치가 더 낮은 상황이다. 이러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산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선물, 현물을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지금 주식을 매매하는 사고 파는 현물 시장이 있어요. 사실 주식도 이 증권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옛날엔 종이로 했잖아요. 그래서 현물이라고 합니다. 실제 있다는 거죠. 선물은 실체가 없어요. 현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너 미래에 내가 이거 주식 인수권을 살게 팔게 약간 요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자본주의에서 그 주식시장은 상승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 미래 가치가 더 비싸야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현재 미래 가치가 더 낮은 상황이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다면 미래에 현물 가격이 더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은 좀 불안하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타깃 쇼크에 국내의 기관 매물이 쏟아졌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서 막 사고 팔고 이러진 않습니다. 멜린치나 이런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는 애들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막 외국인 그 기관의 방향이라고 말하기엔 좀 아쉽다는 겁니다. 뭐 읽을 만한 내용은 없어요. 보면 HLB나 에코프로비엠이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소매 판매가 올랐다. 김석한 미래에셋 또 연구원은 무슨 빼빼한 소리를 했을까요? 경기 둔화 우려로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가 부진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면서 장중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외국인 수급에도 부담을 줬다고 분석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 전략팀, 이분은 전략팀장으로 올라갔네요. 제일 많이 보이는 분입니다. 기사에서. 3분기 타깃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이게 타깃이 편의점 같은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24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들 매출이 줄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경기가 악화된다는 우려 아니냐.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우죠, 기우. 이렇게 됐으면 거의 바닥을 보였을 타이밍입니다. 비트코인 약세. 그리고 블러드입니다. 블러드. 이번에 연준이 발언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최악 때는 금리가 7%까지 올라간다. 최악된 if죠. 일단 이런 거에 좀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금리가 7% 오르면 그때 생각하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최소 5%.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었죠. 많게는 7%대도 필요하다. 정책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다. 시장아 진정해라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연준, 페드에서 관련된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러 강세를 좀 잡고 싶어 하는 거지 주식이 올라가길 바라지 않아요.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서죠. 자, 파산 신청 FTX 채권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 가상자산 입법 속도. 이거 뭐 잘 잡았죠. 가상자산 눈에 가시였는데 입법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 현재 그 김치 프리미엄도 없어졌고 약간 가상자산 시장이 약간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연준의 긴축 시기에 계속 간다. 증시 반등 일시적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계속 인상할 거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다는 거죠. 자, 올해 50% 빠진 네카 더 잃을 게 없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네카가 오르고 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요 내용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 시간 낭비고 우리 멘탈 낭비입니다. 하지만 좀 볼까요? 비중 확대 필요하다. NH.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단기 반등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왜 엄청나게 올라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진작 얘기를 하셔야죠. 이런 거 진작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실컷 다 오르고 나니까 이제 와서 더 잃을 게 없대요. 이거는 일주일 전에 나왔어야 생명력이 있는 기사인 겁니다. 지금은 생명력을 잃고 그냥 다분히 더러운 의도만 묻어있는 기사로 보이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뭐 수치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회복세로 확인하고 비중을 확대해도 좋지만
21년 주가 대비 70% 하락한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 더 잃을 것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따지면 작년 대비 70% 떨어진 거 천지입니다. 예, 그런 애들도 다 더 잃을 것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계속 뚫고 내려갈 때 사는 것만큼 진짜 형편없는 투자가 없습니다. 그게 대책 없는 물타기잖아요. 하긴 뭐 카카오가 지금 현재 바닥을 잡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땐 투자해 볼 만한 타이밍이지만 요거는 일주일 전에 얘기했어야 아주 살아 숨쉬는 기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마이클 버리도 매수한 시기라고 합니다. 마이클 버리라는 분은 아세요? 빅쇼트란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렇다고 뭐 연기를 하는 주인공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부동산에 숏을 해서 그 엄청난 수익을 낸 거죠.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그게 뭐 계속 우리나라 번역으로 공매도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숏을 한 거죠. 숏이라고 해서 또 진짜 숏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의미상 숏이라는 겁니다. 그 빅쇼트라는 게 그 영화를 대충 보면 이해를 못 합니다. 제가 설명한 영상도 있어요. 예, 그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무튼 그 숏의 대가인 마이클 버리가 어디서 투자했냐라고 하면 로켓다인 홀딩스,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예, 이거 통신기업이죠. 지금 뭐 로켓, 에어 로젯이네요. 예, 로켓이랑 통신, 그리고 교도소 운영기업, 예, 좀 있으면 깜빵하는 사람이 많나 봅니다. 예, 리버티, 예, 자유네, 통신회사, 로켓,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샀어요. 예, 빅쇼트의 대가로 보이진 않네요. 예, 아무튼 지금 현재 그 마이클 버리가 언제 팔았더라?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포트폴리오 늘리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HLB가 리보세라닙 선낭암, 간암 치료제로 미품목 허가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HLB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보합권이고요. 좀 지켜보고 있어요. 예, HLB는 한번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요런 기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원희룡 그 이번에 장관이 인리를 방문했다고 하는 겁니다. 철도주가 강세다. 지금 뭐 난리 났죠. 예. 부산산업부터 시작해서 대하TI, 예, 요런 것들이 이 소식이 언제 또 갔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산업 같은 차트를 보면 예, 언제 또 그렇게 미리 알고 또 매집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런 매집 흐름을 봤을 때 요뉴스랑 연결했었습니다. 요뉴스를 보면서 아, 이제 대북주들이 꿈틀거리려나 보다라는 움직임을 봤어요. 뭐 철도주 관련해서 저 바닥 잡고 또 작전 세력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거는 제가 높은 확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승했던 그 철도주들 상승 직전까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이거 한번 보시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북 관련주 중에 이번에 급등을 보인 철도 관련주들은 상승 직전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뉴스가 몇 개 없네요. 제 머릿속에 있는 뉴스들이 있는데 그 3분기 세계 디램 매출이 30% 정도 감소했다는 그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죠. 예, 그거에 맞춰서 그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0% 진짜 개파락이 엄청나게 컸어요. 삼성전자는 그만큼 하락하지 않았지만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 주주라서 타격이 굉장히 컸어요. 예, 뭐 근데 어느 정도 메꿔주고 올라와서 괜찮아졌지만 조금 예, 아침에는 좀 기분이 안 좋았죠. 예. 그게 뭐 지금 마이크론이 또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에 제가 기억하기에.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도 좀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TSMC는 왜 오르냐?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여기 있죠. 예. 지금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이제 예, 다시 올라가고 있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반등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런 소식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았다. 그리고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OL부터 시작해서 그냥 통큰 예, 그 사업 계획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빈살만 최측근 아람코 회장이 이번에 방한하면서 수소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가 또 급등했습니다. 수소 관련주가 급등하니까 또 열이 받더라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팔았던 뉴로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예. 지금 있었으면 올랐을 거 아니야.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리고 이번에 은행권이 이자 이익만 40조가 넘었답니다. 예, 저도 지금 이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예, 그 은행권이 지금 금리 상승에 힘입어서 예대 마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배당을 많이 받을 거예요 연말에. 그래서 배당 받으실 분들은 은행주를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 그걸 노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 가시권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거니까 배당 받으시려고 들어오는 분들은 배당 받기 직전에 예, 좀 사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그냥 썰처럼 얘기해보고자 했던 게 그겁니다. 생각해보면 섬뜩한 뉴스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섬뜩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한다. 세 번째 대권 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권 도전 때 당선이 됐죠. 두 번째 대권 도전 때 실패했죠. 이번 세 번째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생각해보면 섬뜩한 뉴스냐 하면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북 관련주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봤을 땐 대북 관련주 그리고 그 석유화학 요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어요. 그 반면 전기차 관련주는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섬뜩한 뉴스인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하는구나인데 여기에 엮여있는 그냥 이해타산 관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방산 관련주도 굉장히 움직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약간 강성입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그때 당시에도 방산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 그리고 세계 인구 80억 명 돌파라는 게 있습니다. 요 기사를 딱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계 인구가 80억 명 돌파했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 유엔이 인류 성공 징표이자 위험 90억 명 되는 건 15년 후 2037년에는 인구가 9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준에 만회하는데 지금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통신 장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느는 시기, 베이비 붐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관련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세계 인구 80억 명 돌파를 보면 아프리카나 그런 개도국 쪽에 투자가 용이할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인구가 직면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식량 문제예요. 제가 예전부터 그 에그플레이션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량 문제를 굉장히 바로 봐야 됩니다.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번 그 식량 부족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사태였고요. 특히 지금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식량 관련주들을 나중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소식 그리고 세계 인구가 80명을 돌파했다. 80명이란 세계 인구가 80명이면 제가 밤늦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 요 두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려워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금리를 7%까지 올리네 마네 라고 하는 건 그냥 최악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그럴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미리 팔고 이거는 점쟁이밖에 안 됩니다. 우린 지금 현재 펼쳐져 있는 글로벌 매크로 데이터와 악재, 호재를 정확히 분석해 가면서 시장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분기점이 발생한다면 제가 조속히 분석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제 의견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지성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